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유진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선율 속에서 상민의 심장이 점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안 돼. 이 곡은 아니야.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던 그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그 진실을. 결혼식은 한순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숨겨진 과거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상민이 숨기려 했던 금지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예식장에는 오늘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는 가족들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뿌리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곱게 장식된 홀 곳곳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른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예식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김정자는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6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손수 준비한 한복 치마폭을 다듬으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32살 된 아들 지훈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훈이 태어났던 1993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32년을 키워온 아들이 이제 한 사람의 남편이 되는 순간이었죠. 우리 지훈이가 이제야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는구나. 그것도 미국에서 공부하던 훌륭한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말이야. 정자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뿌듯해했습니다. 지훈이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유진이라는 여자는 정말 예쁘고 똑똑했거든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자는 지훈이 처음 유진을 소개해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2023년 여름 지훈이 미국에서 돌아와 어머니,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유진을 처음 만났는데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예식장 한쪽에서는 신랑 김지훈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반듯하게 정돈된 모습의 그는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검은색 턱시도가 그의 건장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지 2년, 이제 아버지의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지훈아, 떨리지? 대학 동기인 친구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유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20년 가을, 뉴욕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유진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어요. 그때 유진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지훈도 같은 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었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같은 한국 사람끼리 뉴욕에서 만나다니. 지훈이 친구에게 말했지만 그때는 이 만남이 얼마나 복잡한 운명의 실타래인지 몰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서유진이 마지막 화장 손질을 받고 있었어요. 29살의 그녀는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완벽하게 감싸 안고 있었고 살짝 떨리는 손끝에서는 신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그 피아노 곡에 대한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정말 행복해져도 될까요? 유진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어머니 최미영은 201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유진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유진을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거든요. 유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왜 혼자 살아가는지 궁금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서 키울 거야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어머니는 유진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습니다. 심지어 유진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집까지 팔았어요. 엄마가 그토록 원하셨던 내 행복. 오늘 이루어지는 거죠? 유진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겨준 피아노 악보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곡을 내 결혼식에서 꼭 쳐다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라고 하셨던 그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축하와 기쁨 속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예식장 곳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상민은 식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자꾸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68살의 그는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양이 많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아니면 마음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듯 계속해서 술을 마셔댔죠. 상민은 1년 전 지훈이 유진을 처음 소개해줬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유진을 보자마자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단순히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유진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웃을 때의 모습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왜 저렇게 술을 마시는 걸까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내의 직감으로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민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보, 술 좀 그만 드세요. 아직 식도 시작 안 했잖아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응? 아, 그래. 너무 기뻐서 그런가 보다. 상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1995년 그가 38살이던 그 해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거의 3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말이죠. 예식장 안쪽에서는 웨딩 플래너가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향 시설도 확인하고 피아노도 조율했죠. 그 피아노는 오늘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부 측에는 친척들과 어머니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유진이 혼자 힘으로 이루어낸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30분 남았죠. 정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식장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새 가족과 함께 평생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상민도 아들의 행복을 빌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묻어둔 무언가가 땅속에서 올라오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말이에요. 유진은 신부 대기실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져도 될까요? 지훈 오빠와 함께라면 분명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피아노 곡을 오늘 연주할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오늘 이 곡이 연주되는 순간 30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웅장한 결혼행진곡이 예식장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훈이 아버지 상민과 함께 단상으로 올라갔고 곧이어 하얀 베일을 쓴 서유진이 천천히 신부 입장로를 걸어왔어요. 그 순간 상민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베일을 벗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하지만 너무 빨라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죠. 단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해질 뿐이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상민은 계속해서 유진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릴 때의 표정, 수줍게 미소 짓는 모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히 언제, 어디서 본 건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자는 남편이 자꾸만 신부를 바라보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물론 예쁜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상민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김지훈 씨와 서유진 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례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축하 공연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원래 순서에 따르면 신랑 측 친구들의 축하 노래가 먼저였는데 갑자기 유진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랑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연주가 있어요. 먼저 해도 될까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지훈을 바라봤고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유진이가 준비한 거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유진은 우아하게 일어나 예식장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람에 살랑이며 그녀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민만은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곡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특별한 곡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게 이 악보를 주시면서 꼭 제 결혼식에서 연주하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연주하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신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거든요. 정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상민은 다른 이유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거든요. 유진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예식장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상민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너무나 친숙했어요. 아니, 친숙한 정도가 아니라 상민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진 곡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그 곡이었거든요. 두 번째 소절이 흘러나오자 상민의 기억 속에서 1995년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38살이었던 자신이
작은 카페에서 한 여인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던 그 가을 저녁의 기억이었어요. 상민아, 이 곡 어때? 내가 너만을 위해 만든 거야. 그때 그 여인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던 것이 귀에 생생했습니다. 최미영, 상민보다 5살 많았던 그 여인은 가난한 음악도였지만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소절에서 상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동시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유진의 옆모습이 29년 전 미영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 똑같은 손목의 곡선, 똑같은 집중하는 표정. 설마 그럴 리가. 상민이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확신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소절이 흘러나올 때 상민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1년 전 지훈이 유진을 소개해줬을 때 느꼈던 그 낯익은 느낌의 정체를요. 유진은 미영의 딸이었고 만약 미영의 딸이라면 1996년에 태어났다면 상민의 머릿속에서 급격하게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가을 미영과 헤어진 후 몇 달 뒤에 태어난 아이라면 그렇다면 유진은 여보, 괜찮으세요? 정자가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상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결혼식은 5번째 소절이 시작되자 상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1996년 봄 미영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왔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미영은 뭔가 간절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상민은 듣기를 거부했었죠. 상민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미영이 그때 울먹이며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냉정하게 돌아섰었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상민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 지훈과 결혼하려는 여자가 친딸이라면, 아버님, 지훈이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어요. 여보, 정자도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에 감동하고 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6번째 소절이 절정을 향해 치솟았고 상민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예식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계세요? 누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하객들 사이에서 급박한 외침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은 피아노 연주를 즉시 멈추고 급히 일어났어요. 자신의 연주 때문에 시아버지가 쓰러진 것 같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지훈이 유진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평소에 심장이 좀 안 좋으셨거든. 하지만 정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유진의 피아노 연주를 듣다가 쓰러진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특히 상민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중얼거렸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미영아, 유진이가. 정자는 분명히 들었어요. 남편이 신부의 이름을 부르며 뭔가를 중얼거렸던 것을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상민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모든 하객들은 당황한 채로 예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정자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지훈이 결혼식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상민은 의식을 잃은 채였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상민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유진이가, 내 딸이. 구급대원이 정자에게 물었어요. 환자분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유진이라는 이름.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지훈과 유진도 다른 차로 병원에 향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유진은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 곡을 치지 않았다면. 아니야, 유진아.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지훈이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 아마 너무 감동해서 그러신 것 같아.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단순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특히 유진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유진아, 이 곡을 내 결혼식에서 꼭 쳐야 해. 그래야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조금씩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진실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결혼식장이었던 곳에서 이제는 생사를 가르는 중환자실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정자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상민이 유진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평소에도 워낙 건강하시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자신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진의 연주 중에 갑자기 쓰러진 것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 곡을 치지 않았다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이 곡을 내 결혼식에서 꼭 쳐야 해. 그래야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진실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는 일단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는데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어요. 하지만 극도의 충격으로 인한 것 같으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해요. 정자가 제일 먼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민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아내를 보자마자 그는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움직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정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지훈이 결혼식을 망쳐버렸구나.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우선이죠.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구급차에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미영이라는 이름과 유진이 이름을요.
상민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미영아, 미안해. 유진이가 내 딸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상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9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이 이제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아. 상민이 아들을 보며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 결혼식을.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유진이가 너무 자책하고 있어요. 혹시 그 피아노 곡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상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유진이를 한번 불러줄 수 있겠니? 왜요? 아버지께서 지금 상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훈이 나가고 얼마 후 유진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유진이 사과하려고 했지만 상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니야, 유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상민은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그 눈매, 그 입술 모양. 모든 것이 29년 전 미영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유진아.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내 어머니 성함이 최미영이니? 유진이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저희 어머니 성함을 아세요? 그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정자는 남편과 유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상민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9년 전에. 알았었어. 29년 전이요? 유진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요. 유진아, 내 어머니와 나는 사랑했었어. 상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병실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우는 아버지와 유진의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아버님을 아셨다는 건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씀도. 미영이는 너에게 내 존재를 숨겼구나.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어. 상민이 천천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당시 38살이었던 상민은 이미 정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운명적으로 미영을 만났고 1년간 깊이 사랑했죠. 미영은 상민보다 5살 많은 연상이었고 가난한 음악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미영이를 버렸어. 집안의 반대도 있었고 이미 가정이 있었으니까.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도요? 그때는 몰랐어. 미영이가 마지막에 나를 찾아왔을 때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듣기를 거부했어. 상민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1996년 봄 미영은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상민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혼자 키우셨던 거군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상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그 후에도 몇 년간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어. 하지만 나는 모든 걸 차단했지. 비서에게 연락을 받지 말라고 했고 회사에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어.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훈 오빠와 사귀는 걸 알았을까요? 유진이 의문을 표했어요. 상민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미영이가 알았을 거야. 내가 유명한 기업인이니까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지. 사실 미영은 2020년 유진이 지훈과 연애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민의 아들과 자신의 딸이 사랑에 빠진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미영은 이미 위암 말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그해 돌아가셨는데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이 나아졌다고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악화되셔서 제가 미국에서 급히 들어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라 비행기 편이 없어서 결국 임종도 못 지켰어요. 상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이가 그렇게 혼자 떠났구나.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진이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집에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고 흐릿해서 누군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저에게 제가 태어난 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살았거든요. 유진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존재를 숨긴 것에 대해 오랫동안 서운해했어요. 특히 어머니 사후에 혼자 남겨졌을 때 아버지라도 있었다면 덜 외로웠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미영이는 현명했어. 상민이 말했어요. 나 같은 비겁한 아버지보다는 너 혼자 당당하게 잘 살길 바랬던 거야. 미영은 평생 유진에게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삶을 살라고 가르쳤어요. 가난해도 남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라고 했죠. 그 덕분에 유진은 미국 유학도 가고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충격에 빠져 물었어요. 그럼 유진이와 저는 이복남매야. 상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첫째 아들이고 유진이는 내 딸이야.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 이런 비극적인 진실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진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저희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해. 상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9년 전의 잘못이 이렇게 큰 비극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충격과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방금 전까지 행복한 신혼부부가 될 뻔했던 지훈과 유진은 이제 이복남매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온몸이 떨리며 벽에 기대어 섰어요.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남자가 친오빠였다니 이보다 더 잔혹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간 사랑해온 여자가 친여동생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한 거예요? 혹시 실수는 아닐까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내가 29년 전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구나. 정자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네요? 38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민이 아내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때 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왜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셨던 거예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미영이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야. 나 같은 비겁한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보호요? 유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5년간 지훈 오빠를 사랑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제가 더 불쌍하지 않나요? 바로 그때 유진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던 순간이 있었어요. 유진아,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그때 미영이 뭔가 간절하게 말하려다가 갑자기 고개를 저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았어요. 미영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유진이 미국에서 급히 들어오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 편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유진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2020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말씀하지 않으셨죠. 상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2020년이라고? 그럼 미영이는? 네, 그때 이미 지훈 오빠와 제가 사귄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과 유진이 사귀기 시작한 것은 2020년 가을이었어요. 뉴욕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죠. 한국 사람끼리 타향에서 만난 인연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아셨다면 유진이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딸이 상민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말이에요. 상민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분명 알았을 거야. 내가 성공한 기업인이니까 뉴스나 인터넷에서 내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지. 지훈이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고. 실제로 미영은 2020년 말 유진이 전화로 새로운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름이 김지훈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Y그룹 회장님이래요. 그 순간 미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지훈, 그리고 대기업 그룹 회장님.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정말로 상민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미 위암 말기셨는데 그런 충격까지 받으셨다니. 미영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빨리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암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운명의 잔혹한 장난까지 견뎌야 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유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도 우리 지훈이와 유진이의 연애를 방관했다는 거네요? 아니야, 나는 몰랐어. 상민이 급히 해명했어요. 지훈이가 유진이를 소개해줬을 때도 단순히 낯익은 느낌만 들었을 뿐이야. 설마 미영이의 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지훈이 절망에 빠져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이복남매 간의 결혼은 불가능해. 상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싫어요. 저는 지훈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5년간 쌓아온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아. 지훈이 그녀를 안아주려고 했지만 유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만지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오빠와 동생이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상민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29년 전 내 잘못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뭘 해요? 정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상황이었거든요. 유진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유진아, 어디 가려고? 지훈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유진이 손을 저었어요.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병실 밖으로 나가 복도 끝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운명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요? 그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유진아, 이 곡을 내 결혼식에서 꼭 쳐야 해. 그래야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군요. 이 피아노 곡이 모든 진실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유진에게 결혼식에서 꼭 연주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유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걸 원하셨던 건가요? 복도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29년 전 그날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편 병실 안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38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지우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상민만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늦었어요. 그의 29년 전 선택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복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유진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어요. 2020년 12월 미영이 병원 침대에 누워 죽어가면서도 유진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내게 남겨줄 게 많지 않지만 이 피아노 악보만은 꼭 간직해라. 그리고 내가 만약 지훈과 결혼한다면 이 곡을 꼭 쳐야 해. 엄마, 왜요? 그냥 예쁜 곡이면 되는데 꼭 이 곡이어야 해요? 응, 그래야만 해. 그래야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엄마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 말이야. 그때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유진이 지훈과 사귄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지훈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단지 좋은 남자 같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유진과 지훈의 관계가 얼마나 금기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유진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가지 유품들은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이모, 저예요. 혹시 엄마 유품 중에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게 있었나요? 아, 유진아. 그런 게 있긴 했는데.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 보여 따로 보관해뒀어. 지금 당장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급해요. 잠시 후 이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진아, 엄마가 2020년 12월에 쓰신 편지가 있어. 내 이름이 적혀 있고, 그 편지 내용을 지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이모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지훈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구나. 하지만 엄마는 너무 괴로워. 왜냐하면,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남자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거든. 너희는 이복남매야. 유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가 2020년에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는 김상민이라는 사람이야.
지금은 Y그룹이라는 큰 회사 회장이 되어 있을 거야. 29년 전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엄마를 버리고 떠난 비겁한 남자이기도 해. 유진의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계속 읽었어요. 엄마는 너무 아프고 시간이 없어서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너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그 피아노 곡을 꼭 쳐야 해. 그러면 모든 게 밝혀질 거거든. 편지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엄마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해. 29년간 엄마가 받았던 그 고통을 말이야. 비겁하게 엄마를 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 하지만 유진아, 엄마의 복수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아이야. 유진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었을까요? 딸의 행복을 원하면서도 29년간 품어온 한을 풀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복도로 나와 유진을 찾았어요. 유진아, 여기 있었구나. 걱정했어. 오빠. 유진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어요. 아니, 이제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지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유진아, 우리가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 5년간 쌓아온 사랑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복남매예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불가능한 관계라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지훈이 유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이미 DNA 검사를 해봐도 결과는 뻔할 텐데요. 유진은 방금 들은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지훈에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니가 2020년에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상민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근친혼을 막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요. 지훈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야? 어머니는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아들과 사랑에 빠진 걸 알게 되시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정자가 병실에서 나와 그들을 찾았어요. 유진아, 지훈아, 들어와. 아버지가 더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 병실로 돌아간 유진과 지훈. 상민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유진아,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지 않았니?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어머니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상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상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미영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상민이 중얼거렸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훈이 절망스럽게 물었어요. 상민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일단 DNA 검사부터 정확히 해봐야겠어. 혹시라도 내 추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미 뻔했다는 것을요. 29년 전 상민의 선택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운명을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미영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정말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사랑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유진과 지우는 서로를 만나지 않기로 했고, 정자는 남편과 별거 상태였습니다. 상민은 Y그룹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29년 전 미영과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영이 하려던 말을 끝까지 들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상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한편 유진은 집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한 후로 매일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숨겨진 단서가 더 있는지 찾고 있었거든요. 낡은 피아노 옆에서 유진은 어머니가 자주 앉던 의자에 앉아 그 유명한 곡을 조용히 쳐보았어요. 결혼식에서 연주했던 그 곡,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그 선율이었죠. 하지만 지금 들으니 그 곡에는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과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유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냥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유진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말하기 어려운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게다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딸에게 이런 잔혹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아노 의자 밑에서 유진은 또 다른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상민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직접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건가요? 편지를 열어본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이 편지는 29년 전에 쓰인 것이었는데 종이도 색이 바랬고 볼펜 잉크도 짙게 번져 있어서 잘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1996년 유진을 임신했을 때 미영이 상민에게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상민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 내가 나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유진은 겨우 더듬대며 읽어내려갔어요. 너는 이미 가정이 있고 나와는 끝났다고 했지.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의 결실인걸. 하지만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결정했어. 이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너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찾는다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모든 걸 감당할게.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너덜해진 편지를 고이 접었어요. 어머니가 29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민에게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끝까지 참았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유진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병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려니 무서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병원에 도착한 유진은 지훈과 상민, 그리고 정자가 모두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김상민 씨와 서유진 씨는 99.9% 확률로 친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고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는 이복남매인 거네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 유진이 가져온 29년 전 편지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어머니가 29년 전에 아버님께 쓰셨던 편지예요. 상민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미영의 글씨를 보는 순간 29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상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에게 알리고 싶어 했지만 참았던 거구나. 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9년 전부터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거네요. 당신의 선택 때문에 말이에요. 상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지훈이 절망에 빠져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5년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직계 혈족 간의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이복남매도 마찬가지예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죠. 유진아, 잠깐. 지훈이 유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 오빠. 아니, 이제는 오빠라고 불러야겠네요. 우리 이제 정말 남남처럼 지내요. 그럴 수 없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지훈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상민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9년 전 자신의 선택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유진은 집에서 어머니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유명한 곡을 다시 한번 쳤지만 이제는 그 선율이 너무나 슬프게 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원하셨던 결과인가요? 상민 아버지는 고통받고 있고 저와 지훈 오빠도 헤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만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만이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유진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함께 여행했던 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는 금기가 된 사랑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우리 사랑은 정말 잘못된 건가?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29년 전에 비극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 과연 이들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보다 강한 것이 혈연이라면 이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진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에 있으면서 지훈과 마주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떠나는 게 맞는 건가? 유진이 어머니 사진 앞에서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있으면 계속 고통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유진은 피아노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평소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던 수첩이었죠. 별 생각 없이 펼쳐본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12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적힌 마지막 글이 있었거든요. 유진이가 김지훈과 결혼한다면 모든 진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너무 잔혹한 운명이다. 내 딸이 그 남자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다니. 신은 정말 잔인하다. 유진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행복해야 한다.
내가 29년간 혼자 키운 소중한 딸이니까. 설령 그것이 금지된 사랑이라 해도 진실을 알고 선택할 권리는 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만약 내가 죽은 후에 이 모든 일이 밝혀진다면 유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랑에는 죄가 없다는 것. 잘못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수첩을 덮었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딸의 행복과 도덕적 딜레마 사이에서 말이에요. 한편 지우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곧 떠날 거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상민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버지,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훈이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상민도 지난 한 달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법적으로는 불가능해. 이복남매 간의 결혼은 친족상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라고요.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지. 상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29년 전에 책임을 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유진이를 잃을 수는 없어요. 지훈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해외로 나가서라도 유진이와 함께 살겠어요. 한국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잖아요. 상민은 아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지훈아, 설령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도 너희는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해. 혈연 관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때 정자가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 별거하고 있던 정자였죠. 여보, 지훈이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이가 유진이와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해.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순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복남매끼리. 어머니, 지훈이 소리쳤어요. 저는 5년간 유진이를 사랑해왔어요. 하루아침에 그 감정을 지울 수는 없어요. 감정이 문제가 아니야, 지훈아. 도덕과 법의 문제라고. 그럼 저희는 평생 불행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자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 Y그룹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민 아버지, 지훈 오빠. 내일 한국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드디어 이별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훈이 유진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나도 같이 갈게.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안 돼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 오빠는 여기 남아 계세요. Y그룹을 이어받으셔야 하잖아요. 회사 따위는 상관없어. 너 없이는 의미가 없어.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는 이제 남매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 지훈이 절규했어요. 상민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29년 전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니도 선택하신 거니까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훈이 프러포즈할 때 준 반지였습니다. 이것도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유진아. 그건 내가 가져. 지훈이 간절히 말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다른 관계니까요. 정자가 유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 죄송해요.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런 이별이 있을까요?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 말이에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저도 새로운 곳에서 잘 살아보겠어요.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지훈이 뒤를 따라갔어요. 유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줘. 유진이 돌아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 지훈 오빠. 행복해요. 유진아, 나도 사랑해. 평생 잊지 않을게. 유진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훈은 끝까지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9년 전 상민의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것이 끝일까요? 운명은 정말 이렇게 잔혹할 수만 있을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는 거리의 모든 풍경이 지훈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 프로포즈를 받았던 레스토랑, 결혼식을 올리려던 그 호텔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유진이 혼잣말했어요. 5년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금지된 사랑이 되다니. 한편 Y그룹 사무실에서는 상민이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9년 전 자신의 선택이 오늘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미영을 책임졌다면, 만약 유진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유진과의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유진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현지 회계법인에 취직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유진, 정말 괜찮아? 요즘 너무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친구 수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아직 적응 중이야. 유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지훈이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민이 걱정할 정도로 일에만 매달렸어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유진을 잊으려는 노력이었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날 뿐이었어요. 지훈아, 이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면 안 된다. 상민이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일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요. 지훈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뭐가 해결책이에요? 유진이를 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상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라 더욱 미안했거든요. 정자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어요. 38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결혼 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로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상민이 아내에게 간청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당신이 29년간 숨겨온 비밀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있나요? 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자야.
나도 고통스러워. 지훈이가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견디기 어려워.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29년 전에 책임졌어야 할 일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한편 캐나다에서 유진은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Y그룹 관련 기사였는데 지훈이 후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지훈의 모습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지훈 오빠. 유진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도 자신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유진 씨인가요? 저는 김상민입니다.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상민이 직접 전화를 했다니요. 아, 아버지. 유진아,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회사 일에만 매달리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내 잘못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상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운명이었던 거죠. 아니야, 유진아. 운명이 아니라 내 선택이었어. 29년 전에 내가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전화기 너머로 상민의 눈물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아버지가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만 너만은 행복해야 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아버지, 지훈 오빠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유진은 오랫동안 울었어요. 상민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지훈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유진은 토론토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유진이 돌아보자 지훈이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오빠, 어떻게 여기에? 지훈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어요. 나도 왔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오빠 안 돼요. 우리는. 유진아, 들어봐. 지훈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법이 우리를 막는다면 법이 없는 곳에서 살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르잖아. 우리가 남매라는 것도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유진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지훈의 간절한 눈빛에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6개월간 참아왔던 그리움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오빠.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유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으로는 지훈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오빠, 저희는 이복남매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평생 이렇게 떨어져서 불행하게 살자는 거야? 지훈의 절규에 유진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이대로 평생 헤어져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는데 상민이었습니다. 유진아, 큰일이야. 지훈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혹시 너에게 연락하지 않았니? 유진은 지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금
지금 제 앞에 있어요. 뭐라고? 지훈이가 캐나다까지 갔단 말이야? 네. 저에게 함께 살자고 하는데. 상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아, 지훈이를 말려줘. 이건 정답이 아니야. 하지만 유진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것이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29년 전 상민과 미영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듯이 지훈과 유진의 사랑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에게는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캐나다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지훈은 유진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평생 떨어져서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니면 모든 걸 감수하고 함께 사는 것. 유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6개월간 참아왔던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도덕적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비밀을 안고서도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년간 사랑해온 이 감정이 하루아침에 죄가 될 수는 없어. 유진도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봤어요. 과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릴까요? 29년 전 비극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